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깊이 상처받아 본 적 없으신가요?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려 끝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차갑게 돌아오는 것은 뼈아픈 배신감과 지독한 공허함뿐이었던 씁쓸한 경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처절하게 겪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행여나 미움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무던히도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참 이상하고도 묘한 진실 하나를 조용히 살펴보면 인간관계에 별로 목숨을 걸지 않고 늘 무심하게 행동하는 듯 보이는데도 늘 그 사람 주변에는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 든든하게 머무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에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매우 무심해 보이며 때로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처럼 차갑게까지 느껴지지만 결정적인 위기나 삶의 중요한 순간에는 늘 귀인들의 놀라운 도움을 받곤 합니다. 도대체 왜 인간관계에 애쓰는 사람은 매번 상처만 받고 버림받는 반면 무심한 사람들은 이토록 엄청난 인복을 조용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기이하고도 심오한 삶의 비밀을 완벽하게 풀기 위해 인간관계에 무심하면서도 인복이 넘쳐 흐르는 사람들의 놀라운 공통점을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삶의 늪에서 구원받기 위해 깊이 살펴볼 3가지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즐기는 압도적인 태도. 둘째, 타인의 얄팍하고 변덕스러운 평가에 결코 휘둘리지 않는 굳건하고 단단한 마음. 셋째, 사람에게 어떠한 무리한 기대도 품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지혜. 이 3가지 원칙의 힘을 온전히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 평범한 직장인 김민준 씨의 짧지만 강렬한 일화를 먼저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민준 씨는 복잡한 회사 생활에서 사교적인 성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인맥을 넓히겠다며 다 함께 몰려가는 왁자지껄한 저녁 회식 자리에도 자주 빠졌고 업무와 무관한 남 뒷담화나 잡담에는 좀처럼 입을 열거나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이 없고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라 오해하며 선뜻 가까이 다가가기를 매우 꺼려했고 때로는 뒤에서 험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시간이 조용히 흐를수록 조직 내의 상황은 묘하고도 확고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가 갑작스러운 난관에 부딪혀 흔들릴 때 평소 이빠른 소리와 호탕한 웃음으로 인맥을 자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지만 오직 김민준 씨만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을 냉철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가식적인 미소를 짓거나 아부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정말로 막막하여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는 아무런 대가 없이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동료들은 인생에 고민이 생기거나 업무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화려하고 가벼운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조용하고 무심한 태도를 유지하는 김민준 씨를 찾아가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인맥을 만들려 굽신거리지 않았던 그의 곁에 오히려 조직에서 가장 진실하고 깊은 관계들이 자연스럽고도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이 짧고 평범한 일화는 우리의 가슴을 향해 아주 날카롭고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밤잠을 설쳐가며 그토록 꽉 붙잡으려 애썼던 인간관계의 진짜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껏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며 헛된 신기루를 쫓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독일이 낳은 위대한 사상가이자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본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독과 허영, 그리고 관계의 본질에 대해 역사상 그 누구보다 날카롭고
잔인하리만치 정확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이 위대한 철학을 맑은 거울 삼아 우리가 그동안 어리석게 잃어버렸던 인간관계의 진정한 주도권을 되찾고 평안을 얻는 귀중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째,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즐기는 압도적인 태도입니다. 인간관계에 구차하게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깊고 넓은 인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발적인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것을 향유할 줄 아는 위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일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지영 씨의 구체적인 사례를 조용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영 씨는 바쁜 업무가 끝난 퇴근 후에 일상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수많은 동료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모여 자극적인 저녁 식사를 하거나 술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푼다고 떠들썩하게 나설 때 그녀는 오직 가벼운 미소와 함께 조용히 인사를 건네고 곧바로 자신만의 고요한 공간으로 망설임 없이 향합니다. 그녀는 홀로 소파에 앉아 깊이 있는 철학책을 읽거나 인적이 드문 저녁 공원을 천천히 사색하며 산책하거나 아무런 소음이 없는 고요한 방 안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깊게 보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만남을 즐기는 동료들이 그녀를 은근히 따돌리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사회성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꽉 막힌 사람이라며 탕비실에서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흥미롭고 놀라운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결정적인 삶의 위기 상황이나 진심 어린 깊은 조언이 간절히 필요할 때 사람들은 결국 화려한 달변가가 아닌 이지영 씨를 간절히 찾는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녀가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 속에서 길러낸 특유의 평온함과 내면의 단단함이 불안에 떠는 타인에게 형언할 수 없는 묘한 안정감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뢰를 무의식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알량한 외로움을 잠시 달래기 위해 억지로 누군가의 온기를 필요로 하거나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태도는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깊은 철학적 진리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 정신의 독립성에 대해 일갈하며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철저히 혼자일 때만 외부의 거짓된 껍데기를 벗고 온전히 자기 자신의 진실된 본질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수많은 군중의 무리에 섞여 시끄럽게 떠들고 있을 때 자신도 알게 모르게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억지로 우겨넣고 맞추려 필사적으로 애쓰게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전혀 즐겁지 않은데도 남들이 큰 소리로 웃을 때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따라 웃고 전혀 공감할 수 없고 내키지도 않는 남의 뒷담화 대화에도 영혼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귀중한 생명력을 소모합니다. 이러한 군중 속의 수능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내면을 텅 비게 만들고 정신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약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은 그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고요한 시간은 나를 억압하던 외부의 시끄러운 소음과 타인의 폭력적인 기대가 완벽하게 차단되고 오직 억눌려 있던 내면 깊은 곳의 진실한 목소리에만 온전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삶에서 가장 성스럽고 순수하며 폭발적인 영적 성장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혼자 남겨지는 고독을 죽음처럼 끔찍하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화려한 주말에 혼자 남겨지는 것을 곧 실패한 비참한 인생이라 규정하거나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의 증거라 끔찍하게 착각하며 어떻게든 아무 무리에나 꾸역꾸역 소속되어 안도감을 느끼려 처절하게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토록 타인에게 끊임없이 기생하고 의존하려는 천박한 태도를 가리켜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끔찍하게 텅 비어 있고 빈곤한지를 세상에 스스로 까발리고 증명하는 가련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이라 매섭게 꼬집었습니다. 생각할 거리가 없고 내면이 처참하게 빈곤한 사람일수록 그 지독한 권태를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외부의 말초적인 자극과 타인의 얄팍한 관심을 목말라하며 갈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형벌처럼 여기며 스마트폰 연락처를 뒤적이고 무의미한 만남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반면 독서와 사색으로 내면이 우주처럼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결코 지루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독이라는 비옥한 토양 속에서 자신의 철학과 세계관을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구축해 나갑니다. 이렇게 굳건히 세워진 뼈대를 바탕으로 스스로 충만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얄팍한 인간관계 따위에서 아쉬울 것이나 구걸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그럴듯하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본성을 숨기는 위선적인 가면을 쓰지 않으며 거짓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영혼을 갉아먹고 자존심을 굽히는 비굴한 타협을 결코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참으로 기막히고 역설적인 진실은 바로 이 무심한 지점에서 엄청난 매력과 압도적인 신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리저리 휘둘리는 나약한 사람보다는 독립적이고 바위처럼 단단한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강렬하게 끌리고 의지하려 하기 마련입니다. 타인에게 전혀 집착하지 않고 구걸하지 않으며 누구와도 적당하고 예의 바른 거리를 우아하게 유지하면서도 어두운 곳에서 스스로 고요하게 빛을 발하는 사람 곁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거스를 수 없는 절박한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이 위대하고 차가운 고독의 지혜를 복잡한 현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동시에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강력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의도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되어 오직 혼자만 존재하는 절대 고독의 시간을 하루의 일상 속에 규칙적으로 강제 배치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이 하루에 단 30분이나 1시간이라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직장 상사, 가족, 연인 그 누구의 간섭이나 부름도 단호히 거절하고 받지 않으며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흩뜨리는 스마트폰의 모든 알림도 냉정하게 꺼둔 채 오롯이 발가벗은 나의 영혼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두렵고도 경이로운 시간을 용기 있게 가져야 합니다. 그 적막한 시간 동안 떠오르는 상념들을 투명한 일기장에 거침없이 쏟아내며 글을 쓰거나 아무도 없는 거리를 걸으며 깊은 사색의 바다에 온몸을 던져 잠기거나 그저 어두운 방 한가운데 가만히 앉아 들숨과 날숨의 호흡을 가다듬으며 내면의 거친 파도가 가라앉고 고요함이 찾아오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가슴을 찌르는 시린 외로움을 가벼운 농담이나 무의미한 타인과의 술자리로 값싸게 채우려 하지 말고 그 외로움을 관통하여 고독이 주는 진정한 자유와 힘을 온전히 즐기는 법을 고통스럽게 배우는 순간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던 가짜 인간관계는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고 곁에는 참된 인연들만이 굳건히 남아 관계는 오히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풍성해지고 질적으로 압도적으로 우수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꽁무니를 비굴하게 쫓아다니거나 관심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비바람을 견뎌내고 뿌리가 깊고 단단한 거목으로 성장하면 지친 새들은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이치처럼 여러분의 넓은 가지 위로 앞다투어 날아와 편안히 앉아 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 가져다주는 인복의 첫 번째 위대한 비밀입니다. 둘째, 타인의 얄팍하고 무책임한 평가에 결코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는 태산처럼 단단하고 굳건한 마음입니다. 자신은 무심한데도 희한하게 인복이 좋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주변의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속닥거리며 평가하는지에 대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무관심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변하는 세상의 얄팍한 잣대나 군중의 폭력적인 시선에 자신을 올가매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가슴 속에 새겨진 뚜렷하고 철학적인 기준에만 철저히 복종하며 묵묵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단단한 내면의 힘을 가장 선명하고 훌륭하게 보여주는 평범한 직장인 박정훈 씨의 일상적인 사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훈 씨는 규모가 꽤 큰 어느 중소기업에서 10년째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평범하고 조용한 직장인입니다. 그의 평소 옷차림을 보면 언제나 시시각각 변하는 화려한 유행과는 한참이나 거리가 먼 색이 바랜 듯하지만 늘 정갈하게 다려진 단정하고 소박한 셔츠와 바지 차림이며 쉬는 시간에 남들이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며 열을 올리는 치열한 사내 정치나 상사에 대한 자극적인 뒷담화에는 일절 관여하거나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출근하면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무거운 업무에만 무서운 집중력으로 몰입하며 칼같이 퇴근을 한 후에는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낡은 오디오로 클래식을 듣거나 목공을 하는 등 자신만의 소박한 취미 생활에 조용히 몰두할 뿐입니다. 가십을 좋아하는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런 그의 무던한 태도를 보고 눈치가 심각하게 없는 사람, 혹은 위로 올라가려는 최소한의 야망이나 사회생활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참으로 지루하고 답답한 사람이라며 깎아내리고 뒤에서 비웃곤 했습니다. 심지어 무례한 어떤 동료는 회식 자리에서 술 기운을 빌려 대놓고 박정훈 씨의 촌스러운 옷차림이나 융통성 없는 뻣뻣한 태도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무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박정훈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조롱하는 그 모욕적인 평가와 시선 앞에서도 얼굴 한번 붉히며 화를 내지도 않았고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구차하게 이유를 설명하거나 변호하려 애쓰지도 않은 채 그저 알 수 없는 옅은 미소만을 지으며 침묵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몇 년의 거친 세월이 훌쩍 흐른 후 조직 내의 승진과 이권을 둘러싼 아주 지저분하고 거대한 파벌 싸움이 격렬하게 일어나 어제까지 형 동생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등에 칼을 꽂고 깊은 상처를 입으며 서로를 극도로 불신하고 증오하는 지옥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끔찍한 진흙탕 싸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힘 있는 어느 쪽의 권력에도 비굴하게 휩쓸려 아부하지 않고 타인의 조롱과 평가 앞에서도 거목처럼 흔들림 없이 오직 자신의 도덕적 중심을 고요하게 지켜온 박정훈 씨야말로 이 아수라장 같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등 뒤를 맡기고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실되고 무서운 내공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이직을 고민하거나 직장 생활에 치명적인 위기를 맞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두 그에게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진심 어린 조언을 구했고 그는 어느새 조직 내에서 남녀노소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영적인 멘토이자 선배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겉보기에 평범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무척이나 강렬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세상의 허영심을 혐오했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통찰을 한치의 가감도 없이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허상에 얽매여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어리석고 가련한 습성을 향해 이렇게 피를 토하듯 경고했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우리의 고귀한 영혼과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머물기에는 너무도 비좁고 초라하며 더러운 쓰레기통 같은 곳이다. 그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우울함과 불행의 압도적인 대부분이 실제로는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혹은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평가받을까 하는 아주 쓸데없고 병적인 걱정과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이고 싶어하는 흉측한 허영심에서 그 더러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다고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회화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이 타인의 승인과 박수갈채, 그리고 달콤한 칭찬을 목마른 개처럼 헐떡이며 갈구하도록 세뇌당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성을 찾고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타인의 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실체가 없고 변덕스러우며 얄팍하고 무책임한 것입니까? 오늘 나의 성공을 보며 간과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환호하며 나를 칭찬하고 떠받들던 10년지기 친구가 내일 내가 작은 실수 하나를 하거나 재산을 잃고 몰락하면 가장 먼저 차갑게 등을 돌리고 입에 거품을 물며 맹렬하게 비난하는 것이지 비정한 세상에 피할 수 없는 잔혹한 이치입니다. 이토록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쉬운 타인의 기분과 평가에 내 삶의 귀중한 주도권과 감정의 조종대를 통째로 넘겨주는 것은 마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닻을 잃어버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처참하게 휩쓸리며 흔들리는 줏대없고 불쌍한 억새풀의 운명을 자처하는 것과 똑같은 자살 행위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겉으로는 지극히 무심하고 차가워 보이는 사람들은 직관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이 세상의 비정한 진리를 너무나도 명확하고 투명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타인이 던지는 달콤하고 과장된 칭찬의 말에 우쭐거리며 교만해지지도 않고 반대로 억울하고 뼈아픈 비난의 화살 앞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며 깊이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탱하는 자존감과 삶의 에너지는 결코 외부 사람들의 혀끝에서 싸구려 동량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고독 속에서 담금질해온 내면의 아주 깊은 우물 속에서 맑고 시원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 뿜어져 나오는 자가 발전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굳건함과 흔들림 없는 단단함은 필연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매력과 힘을 자연스럽게 발휘하게 됩니다. 그들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눈치를 보거나 구차하게 연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내뱉는 무심한 듯한 말 한마디와 투박한 행동 하나하나에는 언제나 거짓 없는 100%의 순수한 진실성이 진하게 묻어납니다. 그들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입에 발린 가짜 위로나 영혼 없는 아부, 거짓된 칭찬으로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비열한 짓을 결코 하지 않으며 오히려 쓴소리일지언정 있는 그대로의 담백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사람을 묻어나게 대합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매우 예민하고 영악하여 본능적으로 가식의 가면을 쓴 사람을 알아채고 경계하며 비록 겉으로는 퉁명스럽더라도 속이 꽉 차고 진실하며 바위처럼 단단한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거부할 수 없는 깊은 끌림과 절대적인 신뢰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오직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타인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건방지기까지 한 무심함이 오히려 타인에게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우아한 매력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을 자석처럼 강하게 끌어당기는 기적 같은 인복을 매일매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숭고한 지혜를 지금 당장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온전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뼈를 깎아내는 듯한 끔찍한 고통과 처절한 자기 성찰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혹은 누군가의 비웃음이나 차가운 시선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순간이 있다면 모든 행동을 멈추고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엄격하고 냉혹하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선택이 정말 내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고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그럴듯하게
혹은 멋있게 보이기 위해 억지로 꾸며낸 비겁한 껍데기에 불과한 것인가? 나를 비웃거나 칭찬하는 타인의 얄팍한 평가는 철저히 그들의 좁은 머릿속에서만 맴돌다 사라지는 무의미한 그들만의 감정적 배설물일 뿐, 우주에 단 하나뿐인 고귀한 나의 본질과 영혼의 가치와는 지구와 별의 거리만큼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뼈에 새기듯 철저하게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남들이 쏘아대는 질투 어린 비난이나 험담이 두려워 자신의 삶을 축소하며 쥐구멍으로 움츠러들지 말고, 반대로 대중이 던져주는 가짜 칭찬과 박수갈채에 목이 말라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과 소중한 자아를 시궁창에 버리고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분의 진짜 존재 가치는 세상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의 평가나 돈으로도 결코 매겨질 수 없는 무한하게 고귀하고 완벽하게 독립적이며 신성한 것입니다. 외부의 소음 귀를 굳게 닫고 오직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양심의 맑은 목소리와 스스로 세운 철학의 엄격한 기준에만 온전히 기대어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갈 때, 그제야 비로소 가짜 인연들은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지고 진정으로 여러분 영혼의 눈부신 가치를 한눈에 알아보고 존중해주는 평생의 귀인들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의 정원에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스며들어 영원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의 평가에 무심할 때 얻게 되는 두 번째 위대한 인복의 비밀입니다. 셋째,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어떠한 무리하고 헛된 기대도 결코 품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불완전한 모습을 조용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깊은 통찰과 지혜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맺는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치명적인 고통과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상처는 참으로 얄궂고 역설적이게도 상대방이 나빠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제멋대로 품었던 크고 작은 기대, 즉 나의 이기적인 환상에서 모두 비롯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인복이 넘쳐 흐르고 사람들이 따르는 지혜로운 자들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바로 이 마음속의 기대치를 완벽하고 냉혹하게 조절하고 통제할 줄 아는 소름 돋는 통찰력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 동네의 후미진 골목에서 작고 소박한 카페를 수년째 조용히 운영하고 있는 윤서연 씨의 지혜로운 일상 이야기를 통해 이 중요한 원칙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윤서연 씨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많은 단골 손님들에게 과장된 목소리로 인사를 하거나 지나치게 친절을 베풀며 억지로 사적인 침묵을 도모하려 단 한 번도 애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매일 아침 일찍 나와 묵묵하고 성실하게 가장 질이 좋은 신선한 원두를 꼼꼼히 준비하고 누가 오든 차별 없이 기계처럼 정확하고 아주 깔끔하게 최상의 맛을 내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정성껏 내어줄 뿐입니다. 간혹 오랫동안 가게를 찾은 반가운 단골 손님이 찾아와 인사를 건네도 아주 가벼운 눈웃음과 짤막한 인사만 예의 바르게 건넬 뿐, 절대로 먼저 손님의 사생활을 묻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사적인 대화를 길고 지루하게 이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던 눈치 빠른 젊은 아르바이트 직원이 윤서연 씨의 이런 건조한 태도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왕 장사하는 거 단골 손님들에게 좀 더 웃으며 살갑게 대하고 가끔은 서비스 쿠키라도 덤으로 많이 챙겨주면 손님들이 감동해서 가게 매출도 훨씬 더 크게 오르고 사장님의 개인적인 인간관계와 인맥도 더 훌륭하게 넓어지지 않겠냐고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입니다. 그러자 묵묵히 에스프레소 머신을 닦던 윤서연 씨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직원을 바라보며 아주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약 장사를 핑계로 손님에게 무언가 특별한 호의를 베풀고 친한 척을 하기 시작하면 나도 사람인지라 필연적으로 무의식 중에 그 사람에게 내가 베푼 친절만큼의 보답을 은근히 기대하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 매일 오던 그 손님이 며칠 안 보이고 내일 우리 가게에 오지 않으면 나 혼자 몹시 서운하고 섭섭해지고 우연히 길을 걷다 그 손님이 건너편에 새로 생긴 다른 경쟁 카페에 들어가서 웃으며 커피를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화가 나고 깊은 배신감마저 치밀어 올라 마음이 지옥이 되지. 나는 돈 몇 푼 더 벌자고 내 마음을 갉아먹는 그런 무의미한 감정의 소모전과 헛된 기대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 나는 그저 우연히 인연이 닿은 그 사람이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내 작은 공간에서 아무런 간섭 없이 가장 편안하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조용히 문을 나섰다면 그것으로 나의 사명과 역할은 가장 완벽하게 끝난 것이고 더 이상의 어떠한 인연도 기대하지 않아. 이러한 계산 없고 무심하며 한없이 담백한 태도 덕분에 놀랍게도 오히려 수많은 손님들은 과도한 친절로 부담을 주는 다른 화려한 카페들을 모두 제쳐두고 윤서연 씨의 작고 투박한 카페를 자신의 영혼이 쉬어가는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안식처로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장인 그녀가 자신들에게 억지 웃음이나 부담스러운 호혜, 혹은 사적인 감정적인 교류를 전혀 요구하지 않고 그저 내버려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지칠 때마다 아무런 눈치나 심리적 부담 없이 텅 빈 마음으로 그곳을 끝없이 찾아왔고 결국 홍보 한번 하지 않은 그 작은 카페는 동네에서 가장 오랫동안 변함없이 굳건하게 사랑받는 진정한 명소이자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윤서연 씨가 보여준 이 차갑지만 지극히 지혜롭고 안전한 태도는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집요하게 관찰하고 바라본 끔찍한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냉철하고도 소름 돋는 분석과 머리카락 한 올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관계를 맺으며 겪는 필연적인 고통과 딜레마의 본질을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아주 유명하고도 역사상 가장 탁월하며 슬픈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지독하게 추운 한겨울날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한 가엾은 고슴도치 무리들은 살을 애는 추위를 피하고 서로의 체온을 통해 온기를 애틋하게 나누기 위해 아주 가까이 서로의 몸을 기대며 다가갑니다. 하지만 서로의 거리가 너무 통제 없이 가까워지면 필연적으로 서로의 몸에 도단한 날카롭고 단단한 가시에 깊숙이 찔려 피를 흘리며 끔찍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고 비명을 지릅니다. 가시에 찔린 고통에 깜짝 놀라 다시 서로 떨어져 멀어지게 되면 이번에는 참을 수 없는 매서운 겨울의 한파가 온몸을 파고들어 지독한 추위와 사무치는 외로움에 덜덜 떨게 됩니다.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고 멀어지면 추위와 외로움에 벌벌 떠는 이 지옥 같고 참혹한 고통의 반복 과정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현명한 고슴도치들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얼어 죽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온기를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가장 적당하고도 최적화된 안전한 거리를 지혜롭게 찾아내게 됩니다. 이 슬프고도 아름다운 고슴도치의 우화가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우리 인류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인간관계의 가장 위대하고도 뼈아픈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이 고슴도치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서 누군가와 감정적으로 몹시 가까워지고 정을 주게 되면 인간의 본성상 필연적으로 그 사람에게 아주 무겁고 이기적인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대하고 요구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나의 소중한 시간과 돈과 마음을 주었으니 너도 당연히 이만큼 나를 끔찍이 챙겨주고 보답하겠지. 내가 너의 잘못을 덮어주고 양보했으니 다음번에는 무조건 네가 나에게 굽히고 양보하겠지. 내가 힘들 때 네가 나를 위해 밤새워 위로해주겠지 하는 이런 끈적끈적하고 숨막히는 끊임없는 보상 심리와 거래의 마음이 관계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독버섯처럼 무성하게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몽상가적인 낭만주의자들을 향해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그리고 자비 없이 경고의 망치를 내리칩니다. 명심하라. 인간이라는 종족은 본래 그 뼛속 깊은 곳까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존재이며 오직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을 세상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생물학적으로 잔인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는 타인에게 천사 같은 이타적인 행동이나 조건 없는 희생, 내 마음과 똑같을 것이라는 완벽한 이해와 공감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라는 동물의 본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멍청하고도 엄청난 착각이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관계의 불행과 절망의 유일한 씨앗이자 시작점이라고 아주 냉혹하게 보았습니다. 인간관계에 늘 무심하고 감정 표현이 적은 사람들은 세상을 삐딱하게 보며 타인을 혐오하거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염세주의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본성만큼이나 타인의 본성 또한 연약하고 이기적이라는 그 인간의 뼈아픈 불완전성과 한계를 아무런 미화 없이 있는 그대로 아주 묵묵하고 담담하게 인정하고 수용할 뿐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이 내 마음과 똑같을 것이라는 멍청하고 순진무구한 기대를 애초에 요만큼도 품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타인을 향한 어떠한 기대도 세워두지 않았으니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을 때 느끼는 분노나 실망감도 상처받을 일도 아예 성립조차 하지 않는 완벽한 방어막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누군가 자신에게 호의나 친절을 베풀어주면 그것을 내가 잘나서 받는 당연한 권리나 빚으로 오만하게 여기지 않고 기적처럼 일어난 일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감사할 줄 알며 반대로 굳게 믿었던 누군가 나를 매정하게 떠나가거나 내 기대를 무참히 박살내는 실망스러운 배신의 행동을 하더라도 인간이란 원래 다 그런 존재라며 그럴 수 있다고 아주 차분하고 담담하게 그 이별과 상처를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결점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내 방식대로 뜯어고치려 무거운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거나 훈계하지 않고 단점이 수두룩한 있는 그대로의 불완전한 모습을 그저 조용히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관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은 바로 타인을 향한 이 차갑고 철저히 무심한 태도가 역설적으로 상대방 타인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엄청난 해방감과 세상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깊은 심리적 평온함과 안정감을 선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며 살아간다고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에게 아주 잘해주기는 하지만 사사건건 간섭하고 자신의 기대를 강요하며 빚진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과 나에게 특별히 잘해주지는 않지만 나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무리한 기대를 단 하나도 강요하지 않고 나의 찌질하고 불완전하며 못난 모습조차 비난 없이 그저 담담하게 인정해주고 곁을 내어주는 사람. 과연 여러분은 누구의 곁에 머무는 것이 영혼이 춤출 만큼 더 편안하고 자유로우며 숨이 쉬어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심하고 차가워 보이는 사람들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에 보석같이 좋은 사람들을 거대한 자석처럼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가장 절대적이고도 무서운 비결입니다. 우리는 짧고 덧없는 여러분의 남은 삶에도 이 차갑지만 위대한 생존의 지혜를 한시라도 빨리 지금 당장 과감하게 적용해야만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원인 모를 서운함이나 통제할 수 없는 억울한 분노가 화산처럼 치밀어 오를 때면 타인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좁은 마음속 깊은 곳에 상대방을 향한 어떤 추악하고 무리한 보상 심리와 기대가 은밀하게 숨어 꿈틀거리고 있었는지 아주 냉정하고 잔인하게 스스로를 해부하며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주하는 상대방은 결코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래주거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편리한 맞춤형 부속품이 아니며 여러분의 텅 빈 감정의 구멍을 메워주기 위해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난 희생양도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 역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삶이라는 십자가의 각자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살아가는 나와 한치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불완전하고 상처받기 쉬우며 이기적인 한 명의 나약하고 가여운 인간일 뿐임을 아주 뼈저리게 뼛속 깊이 자각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넉넉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거나 희생할 일이 생긴다면 나중에 저 사람이 나에게 꼭 갚겠지 하는 보상을 바라는 얄팍하고 더러운 마음을 쓰레기통에 영원히 버리고 베푸는 그 행위 자체로 인한 나의 기쁨으로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미련 없이 끝내십시오. 타인에 대한 모든 집착과 헛된 기대를 완전히 바닥에 내려놓는 바로 그 위대한 깨달음의 순간, 평생 동안 여러분의 목을 조르고 영혼을 옥죄고 있던 인간관계의 그 끔찍하고 무거운 족쇄는 마법이나 거짓말처럼 스르르 풀리며 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버림받을까봐 타인과의 심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을 외롭다고 징징거리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 사이의 그 무심하고 적당한 거리는 결코 서로의 관계를 영원히 단절시키는 차가운 철벽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질식하지 않고 숨을 쉬게 하며 관계가 썩지 않고 오랫동안 아름답게 지속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아름답고 안전한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그 넉넉하고 여유로운 심리적 공간의 울타리 속에서만 여러분의 건조한 삶을 진정으로 풍성하고 향기롭게 만들어줄 억지가 아닌 진짜 인연의 꽃들이 때가 되면 가장 찬란하고 경이로운 모습으로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인복의 절대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인간관계의 숲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인간관계에 무심해 보이면서도 그 누구보다 엄청난 인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현명한 사람들의 소름 돋는 공통점 세 가지를 쇼펜하우어의 통찰과 함께 아주 깊고 집요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파헤치며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뇌리에 영원히 새겨야 할 그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단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내면이 비어있음을 증명하듯 무리에 속하려 헐떡이지 않고 오히려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발적인 철저한 고독 속에서 자신의 영혼과 내면을 거목처럼 단단하게 채워나가는 숭고하고 독립적인 태도였습니다. 둘째, 바람 부는 대로 흩날리는 갈대처럼 타인의 얄팍하고 변덕스러운 평가와 시선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구걸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가슴 속에 새겨진 뚜렷한 철학적 기준과 내면의 깊은 목소리에만 따라 남들이 뭐라 하든 당당하고 무심하게 세상을 걸어가는 태산처럼 단단하고 굳건한 마음이었습니다. 셋째, 나와 똑같이 이기적이고 나약한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내 마음과 같을 것이라는 어떠한 무리하고 헛된 기대도 결코 품지 않으며 상처받지 않기 위해 인간의 끔찍한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덤덤하게 수용하고 고슴도치처럼 항상 적당하고 안전한 심리적 거리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차갑지만 위대한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긴 시간 동안 입이 닳도록 이야기한 이 세 가지 강력한 원칙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핵심은 결국 단 하나의 빛나는 진리로 선명하게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의 절대적인 중심과 주도권을 결코 내 바깥에 있는 타인이나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되며 오직 나 자신, 나의 굳건한 내면에 영원히 단단하게 뿌리내려 두어야 한다는 변치 않는 확고한 철학적 진리입니다. 천재적인 통찰력으로 세상을 꿰뚫어 본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그의 평생의 삶과 피를 토하는 저수를 바쳐 우리에게 미치도록 강조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 인생 전체의 행복과 처절한 불행을 결정짓는 유일한 열쇠는 타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온전히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깟 타인의 하찮은 사랑이나 순간의 인정을
조금 더 구걸하여 받아내기 위해 가장 고귀하고 신성한 자신의 영혼을 파먹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 어리석고 끔찍한 짓을 오늘 당장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단호하게 멈추십시오. 대신 남의 눈치를 보느라 허공에 덧없이 허비했던 그 막대하고 귀중한 생명력을 거두어들여 오로지 상처받은 자신을 따뜻하게 돌보고 지적으로 깊이 성장시키는데 남김없이 그리고 온전히 쏟아부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비바람을 묵묵히 이겨내고 스스로 홀로 우뚝 선 거대하고 푸른 잎의 나무가 된다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굳이 억지로 비참하게 숲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넓고 시원한 그늘 밑에서 지친 몸을 뉘어 위로를 얻고 영혼의 평온을 듬뿍 누리기 위해 자신만의 중심을 가진 진짜 좋은 귀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의 섭리와 당연한 이치처럼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필연적으로 여러분의 곁으로 하나둘 조용히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이 길고 깊은 사색의 이야기를 서서히 마치며 저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슴 속에 조용히 그러나 아주 묵직하게 한 가지 성찰의 날카로운 질문을 깊이 던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 채 나를 알지도 못하는 타인에게 끊임없이 그럴듯하게 인정받기 위해 무리하게 진짜 나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연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비록 조금은 외롭고 고독할지언정 나만의 고요한 철학적 중심을 굳건히 지키며 스스로 빛나는 주체적인 삶의 세계를 창조해 나가고 있는가? 이 피할 수 없는 무겁고도 두려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고통스럽게 찾아가는 그 위대한 깨달음의 과정 속에서 지금껏 상처로 얼룩져 있던 여러분의 삶은 한층 더 바다처럼 깊어지고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타인과 세상이라는 변덕스러운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인간관계의 허상에 결코 얽매이지 않는 그 무심하고 담대한 내면의 강인함 속에서 지금껏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정으로 자유롭고 풍요로우며 가슴 벅찬 인연의 거대한 축복을 평생토록 마음껏 누리시기를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고독과 철학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 오늘의 이 무겁지만 진실된 이야기가 여러분의 팍팍하고 지친 삶의 한 줄기 작은 통찰의 빛과 따뜻한 영혼의 위로를 전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지혜의 여정에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굳건하게 함께해 주시기를 조용히 부탁드립니다.